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벤더분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라클 리눅스와 MCCS를 활용한 미션 크리티컬 리눅스로 갈아타기,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붕어 한 마리가 갈아타려고 점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진행은 한국 오라클의 김영중 부장님, 그리고 그리고 저희 멘텍의 김연원 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입니다. 맨 첫 번째로 오라클 김영중 부장님께서 오라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하고 뭐 오픈스택 그리고 OVM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저희 멘텍에서 오라클 리눅스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HADR 방안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클 리눅스 상에서 HA 데모션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좀 특별한 데모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기존의 그 페이스메이커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HA를 MC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중단 없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MCS로 HA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데모, 요거 함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된 이 상황에서 장애를 유발시켜서 정상적으로 페일오버 되는 거, 요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세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맨 첫 번째로 오라클 김영중 부장님께서 오라클 리눅스와 OVM 그리고 오픈스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는 김영중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오라클 리눅스 그리고 오라클 VM 그리고 오픈스택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오라클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오픈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어떤 벤더에도 종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방성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드웨어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안 준수에 대한 보안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저희가 아키텍처링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OS 그리고 오픈 VM 그리고 오픈 스택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 OS 하면은 오라클 리눅스 뭐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레드햇 리눅스에 호환이 되는 오라클이 배포하는 오라클 리눅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VM으로 저희가 젠 기반의 오라클 VM이라고 하는 서버 가상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클라우드 벤더라고 하면은 젠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도 오픈소스 젠을 가져다가 오라클 VM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오라클 VM과 오라클 리눅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하시던 서버 가상화 정도는 아주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클라우드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오픈스택, 뭐 오픈스택 커뮤니티나 뭐 타 벤더에서도 배포를 하고 있지만 오라클이 가져다가 옵티마이즈해서 배포하는 이제 오라클 오픈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에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회사인데 왜 갑자기 리눅스까지 침범을 해서 이제 이런 영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리눅스 환경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오라클이 유닉스에서 리눅스로의 전환에 있어서 앞장을 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지금 소개드리는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오픈소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때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서버 대수만 벤더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이 지금 소개드리는 이 오라클 리눅스, 오라클 VM, 그리고 오픈 스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룰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자재로 다운로드 받아서 뭐 벤더 서포트 필요 없이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부분만큼만 오라클로부터 서포트를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을 제외한 타 리눅스 벤더나 뭐 가상화 벤더와 같은 경우는 이 룰에 있어서 뭐 사전에 선구매를 해야지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재배포 시에는 어떤 트레이드 마크에 의한 어떤 법적 제약 때문에 재배포하는데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은 이런 오픈소스 정책에서 누구보다도 좀 자유롭게 고객분들한테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URL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필요하시더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리눅스 하면은 레드햇 리눅스와 100% 동일하다. 레드햇 리눅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소스 재컴파일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하겠죠.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오라클 리눅스에는 커널을 저희가 두 개를 탑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드햇이 배포를 한 커널을 그대로 가져다 오라클이 재컴파일한 레드의 호환 커널이 있고요. 그리고 UEK라고 하는 오라클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는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이 중요하신 분은 부팅하실 때 레드의 호환 커널로 부팅을 하시면 되고요. 오라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UEK 커널은 오라클 내부적으로도 오라클 제품을 개발하는데 개발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모든 제품들이 UEK라고 하는 커널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좀 더 우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라클 리눅스에서 부팅하실 때 커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널이 두 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의무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커널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리눅스의 시스템 라이브러리 내지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어 있고,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들이 하단에 있는 커널을 컨택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리소스를 가져가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은 커널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잡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받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커널이 레드 커널이 됐던 아니면 오라클이 배포하는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이 됐던 바뀌다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는 호환성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중단 패치인데요. 오늘 뭐 데모도 무중단으로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넘기는 데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OS 레벨에서는 지면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보안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시스템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내린 상태에서 패치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겠죠. 이런 것들이 다운타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고 있죠. 근데 오라클에서는 케이스플라이스라고 하는 무중단 패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중에 그리고 리부팅 없이 그리고 어떤 중단 없이 다운타임 없이 시스템의 패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준수를 100%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면상에 나오는 CVE라고 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알려진 버그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패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으심에 있어서 어떤 SR을 열었을 때 어떤 디버깅을 이네이블 해주세요. 내지는 핫피스가 도착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을 다운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클의 케이스 프라이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지원에 있어서도 온라인으로 디버깅 모드를 이네이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진 핫픽스를 바로 적용해서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라클로부터 파이널 패치를 받아서 시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가상화 플랫폼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픈소스 제널 오라클이 가져다가 오라클 제품에 맞게 옵티마이즈해서 재배포하는 게 오라클 V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라클 VM은 오라클 VM 서버 하이퍼바이저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젠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뭐 스파크 버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라클이 예전에 선을 인수하면서 엘돔이라고 하는 스파크 기반의 가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특이한 사항은 오라클 VM 매니저라고 하는 게 뭐 타사로 따지면 버추얼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인데요. 이 놈을 통해서 요 앞단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하이퍼바이저, X86의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스파게 하이퍼바이저 두 개를 다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라클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뒷단에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내지는 오라클 오픈 스택을 활용하셔서 클라우드를 이네이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맨 밑에 있는 문구인데요. 오라클 제품에 서티파이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지원되는 X86 가상화는 오라클 VM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2L을 통해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넘어가실 때 오라클 제품에 대한 가상화를 많이 검토를 하십니다. 근데 가상화를 검토하다 보니까 라이센스가 걸리고 그리고 서포트에 대한 제약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VMware를 많이 사용하셨거나 하이퍼 V를 사용하셨거나 KVM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라클 VM 같은 경우는 오라클 소프트웨어 서티파이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오라클의 어떤 SR을 열었을 때 서포트가 완벽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타 가상화 VM이며 뭐 KVM, 하이퍼 VR 같은 건 서티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서포트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라든가 좀 제약적인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오라클 제품을 가상화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라이센스 정책은 오라클 리눅스, 오라클 VM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이 아니고요.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오라클 미들웨어, 그리고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 자체가 코어 베이스 내지는 소켓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VM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드 파티셔닝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코어 만큼만을 이네이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가상화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오라클 입장에서는 해당 VM이 아니라 해당 클러스터 전체 내지는 데이터 센터 전체에 대해서 라이센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오라클 제품에 대한 가상화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리눅스에서 이제 케이스 프라이스를 통해서 리눅스를 무중단으로 패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라클 VM의 돔제로 영역에 있는 커널 자체도 무중단으로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하이퍼바이저를 리부팅할 필요 없이 무중단으로 패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뭐 eDelivery.com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오라클이 100여 개가 넘는 템플릿을 이미 그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바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덕션에 바로 이네이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라클 VM X86을 사용하실 때는 하드 파티셔닝을 그대로 인정받으셔서 필요하신 게스트 OS에만 라이센스를 이네이블 시킬 수가 있고요. 타 가상화 VM이나 하이퍼V를 사용하실 때는 소프트웨어 파티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라이센스 지급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RAC를 뭐 구성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기존의 베어메탈에서 구성하시려고 하면은 고급 엔지니어들을 레디 시켜놓고 일주일에서 뭐 2주일 동안
비용을 들여가면서 RAC를 구성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라클 VM에서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delivery.oracle.com에서 하나의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지금 현재 12C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오라클 VM 매니저에 인포팅을 시키신 다음에 필요한 인스턴스 개수, 싱글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템플릿에서 하나의 VM만 복제를 하시면 되고요. 2노드 RAC를 만들고 싶다, 4노드 RAC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 필요한 게스트 OS만큼을 템플릿에서 복제를 하신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스토리지가 있겠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ASM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우 디바이스 매핑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AC 같은 경우는 로우 디바이스 매핑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싱글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로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이렇게 스토리지까지 매핑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디플로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툴이 이 템플릿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어드민은 이 하나의 싱글 커맨드를 통해서 2노드 RAC가 됐던 4노드 RAC가 됐던 상당히 빠르게 RAC를 디플로이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가 테스트나 아니면 POC를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30분 이내에 2노드 RAC가 완성되는 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객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화이트 페이퍼로 저희가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이 화이트 페이퍼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쉽게 RAC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사의 가상화랑 비교를 해봤을 때 디플로이 속도나 어떤 성능적인 면에서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템플릿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2노드 RAC를 구성하시는데 4시간이면은 충분히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작업을 VM에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의 40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거의 10배에 달하는 이제 시간 갭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뭐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뭐 이비즈니스 수익을 예를 들어도 거의 7배에 달하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면은 아무래도 배포 시간이 빠르고 고객이 요구하는 시점에 바로 레디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VM이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응답 속도를 측정한 건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타가상화일 때랑 중간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타가상화일 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라클 VM을 사용했을 때의 레스판스 타임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15유저, 50유저, 뭐 100유저, 200유저 있는데요. 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베어메탈에 대한 레스판스 타임인데 어떻게 보면 베어메탈보다도 맨 오른쪽에 있는 오라클 VM이 레스판스 타임이 좀 더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 빠르게 뭐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상화로서는 오라클 VM이 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라클 리눅스와 오라클 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서버 가상화, 서버 콘솔리데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개 프로덕트로도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클라우드로 전부 다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에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오라클도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있는 오픈스택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오라클이 제공할 수 있는 옵티마이즈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버그 픽스를 해서 오라클만의 어떤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인핸스해서 배포하는 게 오라클 오픈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오라클 오픈스택이 3.0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내년 초 정도에 저희가 오라클 오픈스택 4.0을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오픈스택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오라클 리눅스 그리고 오라클 VM을 전부 다 하나의 클라우드 매니지로 묶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요. 이 툴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OS에 대한 패치 그리고 뭐 앞에서는 이제 오픈스택을 말씀드렸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도 클라우드 포탈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라클 제품을 만약에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금액적인 비교를 해드리면요. 오라클 리눅스는 크게 베이직 부분과 그리고 프리미어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베이직과 프리미어의 차이는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오픈스택 사용이 별도의 비용 없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무중단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 케이스플라이스도 프리미어 서포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서브스크립션만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는 그냥 서포트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겠죠. 오라클 리눅스의 특징은 베이직만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24x7에 대한 서포트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단에 보면은 하이퍼바이저 오라클 VM에 대한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서브스크립션 120여만 원 되는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고 이건 하나의 서버 단위이고요. 저희는 소켓을 카운트해서 소켓 단위로 차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서브스크립션에 전부 다 하드웨어 박스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50대의 서버를 구성했을 때의 예인데요. 오라클 VM을 사용했을 때의 비용과 그리고 레디엣으로 구성을 했을 때 레디엣 리눅스 그리고 레디엣의 가상화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VM웨어를 사용했을 때 비교인데요. 레디엣을 사용했을 때는 오라클 프로덕을 사용했을 때보다 거의 4.5배 정도가 비용이 더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VM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7배에 달하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형태로 벤더 락인 없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경제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여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을 좀 더 상위 레벨의 안전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오늘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중단 패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OS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까지도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HA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라클 리눅스 VM 오픈스택과 그리고 맨텍에 대한 이 솔루션이 하나로 이제 프로덕이 이제 디플로이가 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김영중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오라클 리눅스에 대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기존 알사의 리눅스를 그대로 호환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정책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굉장히 유연해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오라 너띵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또 계약이 가능하는 것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인 오라클 리눅스의 그 고가용 방안 어떻게 할 건지 자,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쪽 엔지니어 측 통해서 저희 MC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또 각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고가용 구축을 왜 해야 되는지, DR 구축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너무 필수화가 돼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왜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다운이 발생을 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인재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홀라당 태워먹는 경우, 서비스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죠? IT 서비스의 중단은 이제 기업 운영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큰 재해까지 기업의 입장에서 재해죠, 그죠? 재해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절대적으로 어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IT 연속성을 위해서 솔루션들을 다 확보를 하고 계시고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도입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백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백업 솔루션의 도입률이 지금 거의 한 75% 이상 넘어섰고요. 이제는 개인 PC도 백업은 필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업은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른 복구를 하기 위해서 HA를 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나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서버를 이중화 혹은 뭐 3중화, 다중화를 이제 구성을 해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업무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서버 이중화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이중화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버 장애보다는 실제적으로 스토리지 장애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볼륨을 하나 지정을 해서 다른 대기 볼륨을 만들고 이럴 때 실시간화 복제하는 이런 구성으로 또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자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원이 존재하죠. 그래서 통합으로 가용성을 관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산 센터를 꾸몄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재해복구 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운영센터와 재해복구 센터 간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하고 소산을 통해서 유사시에 재해복구 센터를 가동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 IT 연속성을 위한 어떤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프라가 이제 오픈소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HADR도 현재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 HADR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픈소스 HADR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현실이 어떠한지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가용 플랫폼을 구축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큰 장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용이에요. 한 대 도입하는 것보다 두 대 도입하는 게 당연히 비용이 더 들겠죠. 그 외에 뭐 또 OS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센스 또 이런 또 비용이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가용 구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운영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성, 그리고 운영 체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큰 장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눅스 고가용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 그럼 어떤 기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이거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존 HA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 고가의 하드웨어가 들어왔어야 됐고요. 보통 과거에 2000년 초반에는 HA 구축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4웨이, 8웨이 서버 이런 그 아주 큰 거대한 장비를 주로 HA 구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HA 라이센스 자체가 또 굉장히 고가라고 많이 여기세요. 보통 X86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하셔야 HA 라이센스 획득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구성이 복잡합니다. 서버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내가 고가용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뭐, 네트워크도 이중화 해야 되죠. 스토리지도 이중화 해야 되고, 패스도 또 이중화 또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리눅스로 가게 되면서 어떠한 기대치를 갖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드웨어가 일단 저렴할 거고요. 오픈소스 HA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성하게 되니까 비용이 추가적으로 안 들 거다. 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지 않을까. 수많은 오픈소스에 올라있는 이 오픈소스 HA 프로젝트를 조합을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겠냐. 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픈소스 기반의 HA 프로젝트들이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핫빗, 코러싱크, 페이스메이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도 또 고가용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MySQL이나 MariaDB에서 보면 갈레라, MHA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 기반의 HA 솔루션입니다. 뭐 그게 또 로드 밸런싱 관련한 프로젝트들도 있죠. LVS, HA 프록시 이런 것들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HA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그 고객들과 파트너들이 아래에 보이시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경험이 서로 공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TCO 굉장히 저렴할 거다. 공짜라고 다들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오픈소스라 그러면 다들 공짜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오픈소스 보면 뭐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원래 프리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프리는 공짜가 아니고 배포의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프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작이 가능하다. 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버전, 내가 원하는 언어드 에디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발전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은 근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어떠한 현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의외로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들어봤냐면 4년치, 5년치 운영을 해보니까 차라리 상용 HA를 도입하는 게 더 싸더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원 체계가 너무 빈약하더라. 오픈소스 기반의 HA들이 의외로 스크립 기반으로 HA를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스크립을 잘 짜는 엔지니어, 못 짜는 엔지니어에 따라서 이제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문서조차도 굉장히 빈약하더라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참 이 오픈소스 기반의 HA 프로젝트들의 문서들이 얼마나 빈약한지 참 저희들이 몸소 한번 체험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스스로 문서를 만들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들이 처해져 있고요. 그리고 HA를 제대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OSS 프로젝트 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R사의 클러스터 슛 보시면은 그게 하나의 제품이 아니고요. 코러싱크, 페이스메이커, 그 외에 그 R사가 또 제공해주는 몇 가지 기능들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구성과 운영 자체가 좀 복잡하다. 그리고 지원받기가 한 군데서 다 여러분들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백단까지 가게 되면 그 원소스를 개발한 쪽 커뮤니티에서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스크립팅과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 지원 때문에 중간에 업체가 바뀌거나 엔지니어가 바뀌게 됐을 때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OSS 기반의 HA 구축을 저희가 세 글자의 한자성어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복, 불, 복이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해적놀이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칼 꽂아서 잘 되면 안 걸리고 정말 재수가 없으면 한 반에 탁 튀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복불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력적인 오라클 리눅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고가용 반항을 오라클과 함께 제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맨텍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연속성을 위해서 올인원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HA 구축을 한다 그러면 서버에 대해서 이중하면 딱 구성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장애가 서버에서만 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장애가 났을 때 이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리소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위 업무별로 페이러블을 하거나 사람이 투입이 돼서 수작업으로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 운영 관리에 대한 자동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까지도 다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텍의 HADR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구성에 제약이 없이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외장 공유 방식으로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메이커 가지고 HA 구성을 한다 그러면 외장 공유 방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세요. 심지어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쿼럼 디바이스 구성 때문에 이렇게 외장 어레이를 붙여야 되는 이런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요 구성에서 외장 어레이가 나가면 끝나죠. 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서버 간 실시간 복제 구성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외장 공유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버 간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이 구성까지도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재복구를 위해서 원격으로 하나 더 떨어뜨려서 원격 지간끼리도 HA 구성이나
HA 된 거를 원격으로 하나 더 복제본을 떠서 재부크 구성하는 이 구성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요새 이제 그 가상 머신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물리에서 물리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리에서 가상으로 구성하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에서 가상으로 구성하는 거,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크립팅이 필요 없습니다. 이따 뭐 저희가 데모 보여드릴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스크립팅 없이 예, 거의 그냥 마우스로 클릭 해서 굉장히 쉽게 구성하는 거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팅 안 해도 된다는 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보통 HA를 스크립팅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스크립을 잘 짜는 엔지니어가 들어가게 되면 HA 품질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엔지니어가 들어가게 되면 HA 품질 자체가 굉장히 저하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전에 스크립팅을 개발을 했던 엔지니어나 고객이 없고 다른 대체 인력이 들어가게 됐었을 때 기존에 짜놓은 스크립을 이해를 못해서 유지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엔지니어 스킬셋에 상관없이 동일한 어떤 HA 품질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된 셋이 많으면 이제 통합으로 여러분들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기존의 HA 소프트는 어땠습니까? HA 세트가 한 20세트가 존재를 한다면은 각각의 클러스터 세트별로 이렇게 콘솔을 띄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20세트가 구성되어 있으면 20개의 콘솔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희는 하나의 화면에서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통합 가능성 관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지역별로 떨어진 데조차도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계정 권한 할당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특정 계정에 볼 수 있는 클러스터를 제약을 또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관제 콘솔을 통해서 위자드 방식으로 저희가 클러스터를 다 생성하고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가 깔려야 되는 서버에 대해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해주는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개의 클러스터의 화면 중에 하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요, 상세 또 클러스터 화면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노드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클러스터 안에 어떠한 자원들이 감시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네트워크에 올라가게 되면 위에 IP 하나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같은 선상에 요 디스크 하나 올라가죠, 그죠? 이거 이제 복제 디스크입니다. 미러 디스크. 그리고 요 두 개가 올라가게 되면 위에 뭐 오라클 에이전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라클 리스너가 올라가고 리스너가 다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가고 이런 디펜던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걸 굉장히 트리 구조로 아주 직관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라클이 오픈스택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픈스택을 구성을 할 때 컨트롤 로드에 대해서 고가형을 어떻게 구성할지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굉장히 쉽게 컨트롤 로드에 대해서 고가형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오픈스택 컨트롤 로드의 고가형 구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스택 측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밴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픈스택을 지원하는 여타 밴드도 똑같습니다. 이 컨트롤러 세대를 가지고 고가형 구성을 하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가만히 살펴보면요, HA 컴포넌트가 4개가 필요합니다. 자, 코러싱크가 필요하고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노드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데 거기 MySQL이거든요. 그래서 MySQL 간의 데이터, 이 노드 간의 데이터 복제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갈라라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고 또 메시지 처리를 위해서 RabbitMQ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큐를 서로 동기화하기 위해서 또 RabbitMQ 클러스터가 있어요. 이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코러싱크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컨트롤 노드 세대 간의 합빛 통신, 그다음에 클러스터 멤버십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 페이스메이커는 오픈스택에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뉴트론, 글란스, 노바, 신더, 스위프트, 키스톤, 뭐 인증, 스토리지, 그다음에 컴퓨팅 노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들어가는데 이 서비스의 장애 관리를 위해서 리소스 관리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A 구성하는데 코로스이커, 페이스메이커, MySQL, 갈레라 클러스터, RabbitMQ 클러스터 4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4개 컴포넌트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고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축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비용도 그래서 많이 듭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관리. 이거 누가 관리할 거냐. 전 이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장이 났을 때. 4개 다 이해하시는 분 불러야 되는데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HA 때문에 3, 4명이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는 무진장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2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구성을 할 때 아까 보이신 것처럼 3대 노드의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할 거냐 아니면 싱글 모드로 구성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싱글 모드로 컨트롤러를 구성하시면 돼요. 싱글 모드로 2대를 구성하고 거기에 그냥 MCS 얹으면 됩니다. 그래서 MCS 얹음으로써 아까 보이시는 4개 역할을 MCS 하나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노드 1과 2 간의 클러스터 멤버십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오픈스택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 뭐 뉴트론, 글란스, 노바 이런 것들 리소스에 대한 관리를 다 해주고요. 그리고 RabbitMQ하고 MySQL을 복제를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거를 또 MCS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 가지고 여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그 탤런트 충만한 것이 바로 이제 MCS입니다. 그리고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싱글 모드로 2대 구성하고 나머지는 MCS를 가지고 클러스터 구성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2분의 1 언더 이하로 구축이 가능하고요. 또 유지 관리가 잘 되려면 심플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게 오픈 스택에 대한 컨트롤 로드에 대한 고관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하고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S를 통해서 다양한 OS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물리, 가상, 인프라, 혼재된 환경 내에서 단 표준화된 방식으로 HADR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통합 콘솔을 통해서 대부분 이 HA에 대한 구성, 관리 거의 다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오버헤드가 거의 없습니다. 페일오버나 그 다음에 워크플로 엔진을 통해서 다운타임 자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고가용 형태 그리고 HADR, 가용성 관리 다 할 수 있다는 이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용이 세이브되는 형태로 여러분들 최대의 가용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코러스과 페이스메이커로 되어 있는 이 HA를 MC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첫 번째로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서비스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각종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복구를 하는지 이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텍 엔지니어 김연아입니다. 지금부터 MCCS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페이스메이커로 구성된 2개의 노드를 이중화 구성된 노드를 MCC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진행 순서는 페이스메이커 구성 정보를 확인한 후에 MCCS에서 동일하게 리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MCCS에서 리소스 구성이 완료된 후에 페이스메이커를 중지시킬 거고요. 페이스메이커가 중지되더라도 MCCS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중화 구성이 완료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후에 페일오버 테스트 진행하실 거고요. 페일오버 테스트는 어플리케이션 장애 테스트, 네트워크 장애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 장애 테스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서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db_rg라는 리소스 그룹에 VIP, 오라 데이터 그리고 오라 인벤토리라는 파일 시스템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로는 오라클과 리스너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 구성된 이 모습을 MCCS로 바로 전환을 할 거고요. 시스템 중지 없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노드 1과 노드 2에 대해서 MCCS 설치는 진행을 해 두었고요. 제가 진행할 부분은 그룹을 생성하고 리소스를 구성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CS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CCS 에이전트를 시작하게 되면 10080이라는 포트로 MCCS 콘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MCCS 설치 과정도 또한 다운타임 없이 진행 가능하시고요. 이후에 MCCS 콘솔 화면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노드 1과 노드 2는 클러스터로 마이 클러스터라는 클러스터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그룹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그룹 하시면 그룹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페이스메이커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룹과 동일하게 db_rg 그리고 노드는 1번 노드와 2번 노드를 이중하기 때문에 타겟 노드로 선택하였습니다. 넥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룹에서 리소스 구성하는 데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네트워크 카드와 IP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 네트워크 ENS160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 연계된 IP를 등록하겠느냐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동일한 IP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노드에 지금 가상 IP로 65번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페이스메이커에서 등록되어 있는 VIP가 바로 이 65번이기 때문입니다. 등록해 주시고요. 피니시 버튼 누르시면 콘솔에서 리소스 등록하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넥스트로 넘어가시고요. 쉐어드 디스크도 다음에 등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룹 의존성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고요. 넥스트로 넘어가면 서머리 확인하고 피니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을 만들어지고요. 네트워크 카드와 IP가 등록되게 됩니다. MCCS 콘솔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리소스, 오른쪽에서 의존성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드 1에서는 지금 IP가 등록이 되어 있고 노드 2는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IP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IP가 재시작되거나 서비스가 내려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db_rg에서 리소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에 등록되어 있는 오라 데이터와 오라 인벤토리 파일 시스템을 지금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드 디스크 선택을 하시고요. 넥스트 누르시면 동일한 빈칸을 정보로 채워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DF로 확인을 하시면 오라 데이터와 오라 인벤토리가 마운트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를 각각의 항목에 맞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타입은 ext4 그리고 마운트 포인트는 오라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동으로도 입력이 되지만 저는 오라 데이터라고 이렇게 명칭하겠습니다. 피니시 누르시고요. 네, 바로 리소스 추가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리소스를 추가하다가 MCCS 장애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잠금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락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물쇠 표시는 MCCS에서는 더 이상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지금 페이스메이커에서도 아무런 중단 없이 MCCS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드 디스크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파일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 타입, 그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은 오라 멘토리로 명칭을 지정하겠습니다. 피니시 누르시면요. 아까와 동일하게 리소스가 자동으로 온라인 되게 됩니다. 다음은 오라클 리소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리소스 클릭하시면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리소스가 있고요. 이건 전용 오라클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요. SID 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등록되어 있는 오라클이 지금 보이실 거고요.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모든 값들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피니시 누르시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리소스를 추가하겠냐는 메시지가 뜨고요. 이때도 오라클 리스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로 접속을 해서요. 오라클 홈 정보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리스너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클릭하시면 또다시 리스너 리소스가 등록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 선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선은 저희는 의존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맺어 볼 건데요. 이 의존성은 리소스가 시작되고 중지되는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Create Dependency라고 클릭을 하시고요. 그와 동일하게 선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선을 클릭해서 다음 리소스로 드래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연결이 됐으면 저희가 아까 페이스메이커에서 봤던 이 리소스의 순서와 동일하게 온라인되고 오프라인 되는 순서로 제가 의존성을 선택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의존성 꼭 일렬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일 시스템을 동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병렬로 처리를 할 거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MCCS 내에서 리소스를 모두 구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페이스메이커에서 db_rg로 되어 있던 것이 MCCS에서도 db_rg로 보실 수 있고요. 안에 리소스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페이스메이커를 중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페이스메이커를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PCS 리소스 db_rg로 리소스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도록 막아 놓을 거고요. 노드 1번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2번에서 클러스터 중지시킬 거고요. 1번에서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메이커에서 MCCS로의 전환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MCCS에서 리소스를 구성했을 때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충분히 리소스 구성이 가능한 것, 그리고 페이스메이커에서 리소스를 중단 없이 등록할 때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재시작되는 것 없이 리소스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MCCS에서 페일오버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일 먼저 어플리케이션 장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CCS가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금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을 해제한 상태가 되면 MCCS는 등록된 리소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시작되고요. 그 이후에는 페일오버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테스트는 리스너를 죽여볼 건데요. 리스너가 장애가 났을 때 바로 페일오버 될 수도 있지만 몇 번의 재시작 후에 페일오버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은 리소스 어트리뷰트라는 옵션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리스타트 리미트라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하십니다. 이 속성을 저는 2번으로 바꿀 거고요. 이거는 MCCS가 2번까지 장애가 났을 때 재시작을 시켜보고 그래도 장애가 발생을 한 경우에 페일오버 시킨다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스너 리소스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MCCS 모니터에서 이 리스너 리소스를 꼭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리스너를 킬시킨 상태고요. MCCS에서 인지를 하고 재시작을 시키게 됩니다. 방금 빨리 지나갔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TNS라고 그랩을 했을 때 PID가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너 장애를 발생을 시켰고요. 다시 한번 MCCS에서 감지하고 재시작을 시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TNS로 그래프에서 보셨을 때 PID 변경된 거 확인을 하셨고요. 다시 한번 리소스 장애를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트라이 타임을 2번으로 바꿨기 때문에 3번째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빨간색 체크 표시로 장애 발생 표시를 알리고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페일오버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체크 표시는 장애가 발생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콘솔을 확인을 했을 때 리스너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요. 2번 노드로 정상적으로 페일오버 된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2번 노드에서 진짜 잘 리소스들이 넘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했고요. 오라클도 정상적으로 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너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체크 표시는 그룹에서 클리어 폴트라는 명령으로 지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장애가 발생한 걸 담당자가 확인을 했고 다시 노드 1번이 스탠바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 장애 체크가 바로 없어지길 원하신다면 이것은 옵션을 통해서 변경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테스트는 노드 2번에서 네트워크 장애를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네트워크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비스 네트워크를 꽂고 있고요. 네트워크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초 정도 모니터링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핑이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혹은 잠깐 단절이 일어난다고 해서 순식간에 페일오버가 돼버리면 네트워크 카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모니터링 시간을 갖고 페일오버 시키게 됩니다. 네트워크 카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페일오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트워크 카드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동일하게 빨간색 체크 표시로 장애를 인지하고 노드 2번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오프라인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오프라인이 되면 다시 1번 노드로 온라인을 시키게 되죠. 네, 정상적으로 모두 페일오버가 되었고요. 다시 네트워크 카드를 원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카드를 꼽게 되면 네트워크 카드는 자동으로 장애 표시가 사라지고요. I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일하게 클리어 폴트라는 메뉴로 노드 폴트를 지워주어야 다시 노드 2번이 스탠바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장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1이라는 노드 1번을 재부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분 명령어로요. 시스템을 셧다운 시킬 거고요. 2번 노드에서 정상적으로 페일오버가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서 장애를 인지를 했고요. 2번으로 페일오버 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노드에서 폴트가 났기 때문에 노드 1번에 빨간색 표시가 됐고요. 노드 2번에서 정상적으로 페일오버 된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페이스메이커에서 MCCS로 얼마나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MCCS에서 페일오버 테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